네, 오늘로 지방선거가 90일 남았습니다. 공직자 사퇴 시한이기도 한데요. 정원호 예비후보는 어제 12년간의 성동구청장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직이기 때문에 사퇴 없이 재도전이 가능합니다. 저는 하루 종일 법정에 앉아 있으면서 참으로 서글픈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1000만 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산적한 시정에 매진해도 모자랄 금쪽 같은 시간에 하루 종일 법정에 앉아 있다는 게 송구스럽기도 하고 시민 여러분들께 참으로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포토가의 전달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12년 전에 여러분과 함께 첫 대면을 하고 성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뛰어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직원 여러분과 또 시민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에 힘입어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오세훈 시장 어제 모습 보고 오셨는데 하루 종일 법정에 있으면서 좀 참담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정원호 전 구청장 같은 경우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를 가졌는데 오세훈 시장 10년 동안 고생하셨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업적이 뭔지 물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본격적인 신경전이 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오세훈 시장은 조금 이제 지지율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좀 고민이 깊었다면 오늘 배현진 의원의 복귀로 약간 한숨을 돌렸다라고 봐야 될까요? 뭐 일단 긍정적인 사인이 온 거죠.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지금 뭐 거의 2개의 족쇄를 달고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 당에서 전혀 지금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고 특히 또 당이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는 뭐 예를 들어서 사선이나 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나마 유일하게 지금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장인데 오히려 이거를 지금 뭐 복면가왕 형식이다 뭐다 해서 한다는 이유는 결국은 오세훈 시장을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지율이 좋고 뭔가 이제 할 때는 이런 어떤 도전 방식들이 유효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몰리고 있고 당이 도움 주지 못하고 있고 이런 네. 상황에서 네. 지금 당까지 흔들어 버리면 이 굉장히 아마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조차도 지금 이제 다시 복귀를 했지만 사실 스타트가 굉장히 늦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오 시장 입장에서는 악전고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이제 지금 정원호 구청장, 전 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장 도전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음으로 양으로 사실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당 지지율이 지금 뒷받침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다음에 경선이 일단 있는데 그래도 이 쟁쟁한 후보들이 현역 의원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경선에서의 흥행은 사실 민주당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문제는 정원호 구청장이 과연 이 경선에서 어떻게 경선을 낼 것인가. 사실 서울시장은 거의 대선 후보급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본인의 충분한 정치 역량과 어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저기 만만치 않은 분들 꽤 있거든요. 네. 지금 박주민, 뭐 전현희 의원 뭐 등등 해서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공세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이제 그것이 아마 제일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박주민, 전현희, 김영배 의원 또 한 분이 더 계신데요. 김영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총장인 것 같습니다. 5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복면가왕식으로 경선을 치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한 가지 공관위 관계자가 얘기를 했던 게요. 좀 거물급 인사를 많이 내보내겠다. 미니 대선급으로 치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이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뭐 이게 성사만 된다면은 국민의힘 경선도 꽤 흥행할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온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분들이 과연 나올까 하는 것도 조금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지금 경기도인데 서울로 나오면 서울 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경기도민들이나 분당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고요. 나경원 의원은 과연 나올까? 왜냐하면 이제 이번 선거가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그래서 괜히 나와서 만약에 이제 낙선을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논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분 만약에 저렇게 이제 여러 논란이 그러니까 얘기가 되고 있는 분들이 나오게 되면 경선이 좀 치열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내부적인 내용도 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윤어게인 세력 문제, 친한계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당내 갈등이 또 부각되는 하나의
어떤 축소판의 장이 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저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나와서 경쟁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 도리어 또 국민들에게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다시 각인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존재하고 있어서 양날의 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서울시장 얘기를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인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유정복 현직 인천시장은 그 단수 공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단수 후보 박찬대 후보 입장해 주세요. 인천에서부터 승리의 바람을 일으켜서 수도권, 나아가 전국에서 승리를 견인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시장 출마를 선언하거나 후보가 되거나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은 조금 정리되지 않은 입장이고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인천에는 박찬대 의원, 또 강원지사 후보로는 우상호 전 수석, 또 경남지사는 김경수 전 의원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좀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해서 경쟁력을 좀 키우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역 시장인 유정복 시장이 기자실을 찾아서 본인의 업적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했고 양강 구도에 대해서도 아직은 평가가 이르다 이렇게 말을 아끼긴 했는데요. 문종영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좀 일찍 현역 단체장이 있는 곳에는 후보를 일찌감치 내서 미리 좀 뛸 수 있게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도 대비를 좀 잘 하셔야겠어요. 제가 타당이긴 하지만 민주당의 어떤 당내 공천 과정을 보면 다소 부럽기도 합니다. 강원도지사, 지금 인천시장, 그리고 들려오는 뉴스에 따르면 이제 경남도도 이제 이 김경수 전 지사로 이제 단수 공천을 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예. 이렇게 딱딱 시간에 맞춰서 현직 국민의힘 의원이 있는 광역단체는 약간 사전 정리 작업을 하는 모습이 좀 보였기 때문에 뭔가 이 공천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스무스하다고 해야 되나요? 예, 매끄럽게 진행되는 걸로는 보이죠, 겉으로는. 네, 예. 겉으로는 적어도 이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국민의힘 그 내부 공천 과정과는 다소 대비되는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민주당의 공천 과정은 순조로운 것인데 다만 너무 이렇게 순조롭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리를 해준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상식적인 어떤 그 의문 제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역동성이 떨어진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직도 서울시장이 누가 될지 현직 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이 될 수도 있고 신동 의원이 출마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많은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딱딱 정해지는 그런 모양새고 또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누가 뭐라 해도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최측근으로 불리는 이제 인사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한테 광역단체장을 다 몰아주는 이런 모습은 네. 이제 지방선거가 조금 시간이 흐르면 어떤 열기나 어떤 그 국민들의 관심도 차원에서는 다소 흥미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 개입설에 대해서는 개인의 어떤 의견이셨고 여의도에 도는 얘기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짧게 이것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당 대표실에서 정청래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가 만났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장유미 대변인님. 개항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가장 핵심인데 그 얘기는 왜 안 한 걸까요? 사실 이런 자리에서 전현직 대표가 만나는 자리에서 지금 채비를 하고 있는 일방 주자만 이제 조율을 하고 있을 때 그 개항을과 관련해 언급하는 게 좀 부적절해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오늘 자리는 이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에 복당할 때 원래 당원 당규상 감상 규정이 있는데 당대표의 결단으로 그런 부분 없이 시당으로 바로 이첩을 해가지고 좀 신속하게 복당 절차가 이뤄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련해가지고 전현직 대표의 조율이고 아마 여러 경쟁력이 있는 주자들이 또 인천 계양을에 채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박찬대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으면서 빈 지역과 함께 교통 정리가 좀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로 지방선거가 90일 남았습니다. 그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오늘 10가지 소식 모두 만나봤습니다.